솔직히 말할게. 차라리 바람이라도 피웠으면 좋겠어. 친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무 커서 저번에 다쳤거든. 이제는 밤이 무서워. 그 고백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친구 남편, 그 사람. 키 크고 듬직한 모습. 다정다감한 성격. 그럼 그가 그렇게 크다니. 체구도 작은데 어떻게 감당해 맨날 요구하고. 친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차라리 다른 여자라도 만났으면 좋겠다니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친구 남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 커다란 손, 부드럽던 말투까지. 며칠 후 친구가 없는 사이 나는 친구 남편과 함께 있었습니다. 친구는 힘들다는데 나는 오히려 좋을 것 같았거든요. 하필이면 친구 남편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우리의 선은 곧 흐릿해지고 말았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는지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밀의 속삭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48살 은지입니다. 서울 송파구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3년 전 이혼했습니다. 애들은 이제 다 커서 각자 자취 중이죠.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수진이에게 연락이 왔어요. 은지야, 오랜만이다. 카페 갈래? 반가운 마음에 바로 나갔습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수진이가 먼저 와 있었어요. 그런데 얼굴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핏기가 없고 눈밑이 파래 있었죠. 수진아, 왜 이렇게 오랜만이야? 밝게 인사했습니다. 애들 다 키우고 이제 복직했다며? 그런데 얼굴이 이상했어요. 얼굴이 안 좋네? 무슨 고민 있어? 수진이가 커피잔을 꽉 쥐었습니다. 아니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사이에 말 못할 게 뭐가 있어? 말해봐. 손을 잡아줬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수진이가 입을 열었어요. 남편 때문에. 밤이 무서워.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폭력이라도 당해? 아니, 그게 아니라. 수진이 얼굴이 빨개졌어요. 우리 맞벌이 하잖아. 근데 남편이 명예퇴직한 거 알지? 응, 들었어. 그 양반이 집에 있으니까 맨날 밝히는 거야. 난 일하느라 죽겠는데 매일 요구하고.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줄은 몰랐거든요. 게다가 너무 커. 저번에 한 번 다쳤어. 지금도 무서운데 내 속도 모르고.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솔직히 말할게. 수진이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차라리 바람이라도 피웠으면 좋겠어. 뭐라고? 진심이야. 체구도 작은데 어떻게 감당해. 맨날 요구하고. 차라리 다른 여자라도 만났으면 좋겠다니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재훈 씨, 친구 남편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키가 185cm는 되는 큰 키에 어깨가 넓은 남자. 얼굴도 잘생기고 다정했죠. 예전에 같은 아파트에 살 때 정말 친하게 지냈었어요. 김장하는 날이면 네 식구가 모여서 밥 먹고 술 마시고, 명절이면 같이 떡국 끓여 먹고. 재훈 씨는 정말 다정다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무뚝뚝한 제 전남편과는 완전히 달랐죠. 항상 웃고 있고 배려심도 깊었어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크다니. 은지야, 너도 마음이 심란하겠다. 수진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이혼하고 멀리 떨어져서 우리 왕래도 잘 못했잖아. 응, 그러게. 자주 놀러와. 우린 정말 친자매처럼 지냈잖아. 애처롭게 웃었습니다. 그래야지. 나도 의지할 데가 너밖에 없어. 집으로 오는 길이었습니다. 운전하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재훈 씨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듬직한 어깨, 부드러운 목소리, 따뜻한 미소. 그리고 수진이가 말한 그것. 백미러를 봤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어요. 왜 이러는 거죠, 나?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꾸만 재훈 씨가 생각났거든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죠. 은지야, 내일 쉬지? 우리 집에서 저녁 먹고 가. 점심때부터 와서 놀다 가도 된다고 했어요. 망설임 없이 좋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옷장을 열었어요. 평소엔 편한 바지를 입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손이 치마 쪽으로 갔어요. 검은색 무릎 위 치마.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입고 싶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어울렸습니다. 다리가 길어 보였죠. 반찬을 바리바리 싸서 차에 올랐어요. 운전하면서도 계속 생각났습니다. 재훈 씨가 절반쯤 왔을 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차를 세우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은지야, 혹시 출발했어? 수진이 목소리가 급했어요. 응, 거의 다 왔어. 어쩌지? 회사에서 연락 왔어. 어제 인수인계 실수한 게 있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사 좀 다녀올게. 미안해. 아, 그럼 내가 조금 이따 갈까? 아니야, 그냥 집에 가 있어. 남편 집에 있을 거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색하진 않지? 응. 미안해. 저녁에 올게. 전화가 끊겼어요. 핸들을 잡은 손에 땀이 났습니다. 재훈 씨와 단둘이. 하지만 차는 이미 수진이네 아파트에 도착해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올라갔습니다. 1502호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부딪히는 소리, 급하게 움직이는 소리. 잠깐만요. 재훈 씨 목소리였습니다. 당황한 것 같았어요. 10초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렸습니다. 재훈 씨가 서 있었어요. 회색 티셔츠 차림이었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티셔츠가 제대로 안 내려와 있었어요.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고요.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숨도 가빠 보였어요. 아, 은지 씨? 완전히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재훈 씨 시선이 아래로 향했습니다. 제 치마를 본 거였어요.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봤습니다. 황급히 티셔츠를 아래로 당기며 머리를 극적였어요. 수진이가 연락 안 했어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몰랐어요. 시선을 피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했어요. 재훈 씨 얼굴이 점점 더 빨개졌습니다. 저도 얼굴이 뜨거웠어요. 방금 뭘 하고 계셨던 걸까요? 들어와도 될까요? 아, 네. 죄송해요. 재훈 씨가 황급히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이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커피 드릴게요. 재훈 씨가 주방으로 급하게 갔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치마를 정리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외로우셨나 봐요. 혼자서. 얼굴이 더 뜨거워졌습니다. 재훈 씨가 커피를 들고 왔어요. 여기요, 은지 씨. 컵을 받으며 손이 스쳤습니다. 재훈 씨가 깜짝 놀라 손을 뺐어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재훈 씨가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1미터 정도 떨어진 거리였어요. 커피를 마셨습니다. 침묵이 흘렀죠. 재훈 씨 시선이 자꾸 아래로 향했어요. 제 다리를 보는 거였습니다. 치마가 조금 올라가 있었거든요. 신경 쓰지 않는 척했어요. 저도 사실 시선이 재훈 씨 아래로 향했어요. 친구 수진이가 한 말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너무 커서 저번에 다쳤거든. 자세히 보면 거기가 볼록한 것 같기도 했어요. 얼굴이 붉어졌어요. 이혼하고 외로움을 많이 타나 제 자신에게 정신 차리라고 속으로 외쳤어요. 수진이가 회사 급한 일 생겼대요. 말을 꺼냈습니다. 아, 그렇구나. 재훈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시선은 여전히 제 다리에 있었습니다. 저녁에 온다고 했어요. 네.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재훈 씨, 네.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요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재훈 씨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얼굴은 여전히 빨개져 있었습니다. 요즘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많이 외로우시죠? 재훈 씨가 깜짝 놀라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수진이한테 들었어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재훈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네. 좀 그래요. 명예퇴직하시고 집에만 계시니까. 외롭죠? 재훈 씨가 인정했어요. 정말 외로워요. 미칠 것 같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요. 말이 나왔어요. 이혼하고 정말 외로워요.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재훈 씨 눈빛이 깊어졌어요. 뭔가 위험한 느낌이었습니다. 은지 씨, 낮은 목소리였어요. 네,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작게 웃었습니다. 혼자 있으니까 정말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점심 드셨어요? 재훈 씨가 화제를 돌렸어요. 아니요. 아직이요. 저도 안 먹었는데. 일어났습니다. 같이 먹을까요? 네. 좋아요. 주방으로 향했어요. 재훈 씨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찌개 괜찮으세요? 네.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좁은 주방이었어요. 둘이 선이 비좁았습니다. 재훈 씨가 재료를 꺼냈어요. 저는 옆에서 채소를 씻었습니다. 몸이 자꾸 스쳤어요. 죄송해요. 재훈 씨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얼굴이 뜨거웠어요. 재훈 씨가 김치를 썰었습니다. 저는 팔을 다듬었죠. 그때 재훈 씨가 뒤로 돌다가 제 몸에 부딪혔어요. 아,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순간 느껴서요. 친구가 말하는 크다는 게 이거구나. 분명히 그쪽이 닿았었거든요. 그 느낌은 지금 생각만 해도 가슴 떨려요. 죄송해요. 재훈 씨가 급하게 떨어졌어요. 괜찮아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둘 다 얼굴이 빨개졌어요. 요리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30분쯤 지나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마주 앉았어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먹었어요. 맛있어요. 다행이네요. 재훈 씨가 웃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전 이야기, 요즘 이야기, 김장하던 날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네 식구가 모여서 밥 먹고 술 마시던 때, 그때 정말 좋았죠. 재훈 씨가 말했어요. 네, 저도 그래요. 은지 씨네 애들도 어렸을 때고. 웃었습니다. 이제 다 컸네요. 시간 참 빠르죠. 시간이 흐를수록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긴장감도 커졌어요. 재훈 씨 시선이 자꾸 제게 왔습니다. 저도 재훈 씨를 자주 봤고요. 식사를 마쳤어요. 설거지를 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재훈 씨가 말했어요. 같이 해요. 옆에 섰습니다. 또 좁은 공간에서 함께였어요. 몸이 계속 스쳤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후 2시, 수진이는 저녁에 온다고 했습니다. 아직 4시간이나 남았어요. 재훈 씨와 단둘이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왔어요.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옆에 앉은 재훈 씨만 신경 쓰였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했어요. 재훈 씨,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수진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던데요.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재훈 씨 표정이 굳었어요. 알아요. 혹시 몸이 힘든 건 알고 계셨어요? 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재훈 씨가 깜짝 놀라 저를 봤어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훈 씨가 너무 건장하시니까. 수진이 몸이 작잖아요. 재훈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알아요. 목소리가 작았어요. 조절을 못해서 미안한데 어쩔 수가 없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재훈 씨, 네. 그 정도면 받아줄 사람 없을 것 같은데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재훈 씨가 숨을 멈췄어요.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은지 씨, 저라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재훈 씨 눈이 커졌습니다. 전 남편이 되게 별로였거든요. 계속 말했어요. 서로 맞지도 않고. 재훈 씨가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은지 씨, 그런 말 하시면 지금 저 미칠 것 같아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조금 더 가까이 왔습니다. 저도 외로워서 미칠 것 같아요. 말했습니다. 재훈 씨 손이 제 뺨을 감쌌어요. 은지 씨, 입술이 가까워졌습니다. 따르릉,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둘 다 화들짝 놀라 떨어졌어요. 휴대폰을 받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은지야, 일 끝났어. 수진이 목소리가 밝았어요. 지금 갈게. 저녁 같이 먹을까? 술도 한잔하고. 좋아. 30분 후에 도착할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재훈 씨를 봤어요. 재훈 씨도 저를 봤습니다.
둘 다 숨이 가빴어요. 수진이가 30분 후에 온대요. 저녁 먹고 술 마시재요. 네. 각자 소파 끝으로 떨어져 앉았어요. 30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만 봤어요. 하지만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어요. 다녀왔어. 수진이 목소리였습니다. 일어나 현관으로 갔어요. 수진아. 안아줬습니다. 미안해, 은지야. 오늘 진짜 힘들었어. 괜찮아. 남편이랑 잘 놀았어? 응. 잘 놀았어. 다행이다. 웃었습니다. 자, 저녁 먹자. 배고파 죽겠어. 수진이가 치킨을 시켰어요. 소주도 샀습니다. 세 사람이 거실 테이블에 둘러앉았어요. 건배. 수진이가 잔을 들었습니다. 건배. 잔을 부딪혔어요. 소주를 마셨습니다. 아, 시원하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오늘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치킨을 뜯었어요. 먹으면서 수진이는 회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수인계가 완전 엉망이었어. 담당자가 제대로 안 해놔서 내가 다 뒤집었었잖아. 힘들었겠다. 맞장구 쳤어요. 또 마셔. 수진이가 제 잔에 소주를 채웠습니다. 은지야, 너도 요즘 힘들지? 응. 혼자 사니까 외롭고. 맞아. 우리 자주 보자.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재훈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선이 마주쳤어요.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또 따라. 수진이가 잔을 들었습니다. 한 병이 비었어요. 두 번째 병을 땄습니다. 오늘 진짜 마시고 싶었어. 수진이가 말했어요. 스트레스 확 풀어야겠어. 잔을 비우고 또 채웠습니다. 세 번째 병까지 열었어요. 수진이 얼굴이 점점 빨개졌습니다. 말도 어눌해졌어요. 나 취한 것 같아.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어지러워. 괜찮아? 물었어요. 응, 괜찮은데. 비틀거렸습니다. 나 먼저 들어가서 누울게. 그래. 들어가서 쉬어. 여보, 나 좀 도와줘. 수진이가 재훈 씨를 불렀습니다. 재훈 씨가 일어나 수진이를 부축했어요. 은지야, 미안해. 먼저 들어가서. 괜찮아. 푹 쉬어. 재훈 씨가 수진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소주병이 3개 놓여 있었어요. 반쯤 먹은 치킨도 있었고요.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접시를 모으고 치킨뼈를 모았어요. 심장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재훈 씨가 나왔습니다. 문을 조용히 닫았어요. 거실로 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둘만 남았습니다. 재훈 씨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앉았어요. 하지만 이번엔 가까이 앉았습니다. 수진이 잠들었어요? 물었어요. 네. 금방 잠들었어요. 재훈 씨가 말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훈 씨, 불렀어요. 네. 우리 낮에, 말했습니다. 재훈 씨가 저를 봤어요. 후회하세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요. 재훈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안 해요. 은지 씨는요? 저도 안 해요. 말했습니다. 재훈 씨가 조금 더 가까이 왔어요. 은지 씨,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네. 아까 하신 말. 재훈 씨가 말했어요. 진심이었어요? 어떤 말이요? 가능하다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받아줄 수 있다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재훈 씨가 숨을 깊이 들이켰어요. 은지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네. 수진이가 힘들어하는 거 알아요. 저도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혼자 있을 때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매일 은지 씨 생각했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도요. 솔직하게 말했어요. 매일 재훈 씨 생각했어요. 재훈 씨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은지 씨, 지금 재훈 씨가 속삭였어요. 수진이 잠들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말했습니다. 재훈 씨가 더 가까이 왔어요. 은지 씨, 재훈 씨, 입술이 가까워졌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어요.
이번엔 전화벨이 울리지 않았어요. 깊어졌습니다. 손이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저도 재훈 씨 목을 감았어요. 재훈 씨가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제 몸이 재훈 씨 위로 올라갔어요. 재훈 씨 손이 제 등을 쓰다듬었어요.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은지 씨, 속삭였어요. 네. 방으로 갈까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훈 씨가 저를 안아 올렸어요.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갔어요. 안방 옆 작은 방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저를 내려놓았어요. 재훈 씨가 제 위로 올라왔습니다. 은지 씨, 정말 괜찮아요?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말했습니다. 수진이 말대로 재훈 씨가 말했어요. 저 크거든요. 알아요. 괜찮아요.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숨소리가 겹치고 시계 초침 소리마저 멎은 듯 했어요. 창밖의 불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밤은 길고 조용히 타올랐거든요. 여자로서 살아있음을 느껴서요. 죄책감은 잠시 덮어지고 체온만이 남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정신을 차렸을 때 재훈 씨 품에 안겨 있었어요. 은지 씨, 재훈 씨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네. 괜찮았어요? 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 남편하고는 완전히 달랐어요. 말씀하신 게 사실이었어요. 재훈 씨가 저를 꼭 안았어요. 은지 씨, 고마워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1시, 수진이 깰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재훈 씨가 일어났습니다. 옷을 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를 정리했어요. 옷매무새를 고쳤습니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어요.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은지 씨, 오늘 밤 재훈 씨가 말했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작게 웃었어요. 저도요. 또 볼 수 있을까요? 재훈 씨가 물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언제요? 다음 주? 재훈 씨가 말했어요. 수진이 회사 가면. 좋아요. 대답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새벽 2시. 저 이제 가볼게요. 일어났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재훈 씨가 말했어요.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어요. 은지 씨, 재훈 씨가 불렀습니다. 네, 고마워요. 정말. 웃었습니다. 저도요. 재훈 씨, 문을 열고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어요. 오늘 밤 일이 꿈 같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계속 생각했어요. 재훈 씨의 손길, 따뜻함, 그리고 수진이가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지만 몸이 무거웠다. 밤새 뒤척이며 겨우 잠이 들었는데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다. 핸드폰이 울렸다. 수진이었다. 오늘 점심 어때? 잠시 망설이다가 좋아. 어디서 볼까? 라고 답했다. 카페 창가자리 햇살이 비쳤다. 수진은 평소보다 말이 없었다. 커피를 젓는 손이 자꾸 떨렸다. 은지야. 응? 혹시 남편 요즘 이상하지 않아? 손끝이 얼어붙었다. 이상하다니? 그 인간 명예퇴직하고 나서 사람이 좀 변했어. 예전에 바람난 적 있었거든. 그 한마디에 숨이 막혔다. 진짜? 응. 내가 한 번은 모른 척했어. 근데 이번엔 느낌이 이상해. 커피잔을 들던 손이 멈췄다. 느낌이라니. 며칠 전에 말이야. 수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재훈이 셔츠에 긴 머리카락이 붙어 있었어. 나 요즘 단발이잖아. 심장이 쿵 떨어졌다. 혹시 너는 이상한 거 못 느꼈어? 숨이 멈췄다. 아니야. 그런 건 전혀. 입술이 바짝 말랐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이 예리했다. 그 시선이 내 속을 꿰뚫는 것 같았다. 나는 억지로 웃었다. 괜한 의심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좋겠지. 그녀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대화는 그렇게 끝났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손이 떨려 운전대를 붙잡기 힘들었다.
백미러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었다. 나는 친구를 속인 여자야. 속삭이듯 내뱉은 말이 차 안에 메아리 쳤다. 그날 저녁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 재훈이라는 이름이 떴다. 은지 씨, 오늘 하루 괜찮으셨어요? 손끝이 멈췄다. 답장을 쓰려다 지웠다. 이제 그만해야 해. 그렇게 다짐했지만 손은 다시 화면 위에 머물렀다. 보내기 버튼 위에서 몇 번이나 망설였다. 결국 아무 말도 보내지 못했다. 밤이 깊어갔다. 창문을 닫았는데도 바람 소리가 들렸다. 거실 불빛이 희미하게 벽에 비쳤다. 불을 끄려다 멈췄다. 그날 내가 왜 그랬을까?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그의 목소리, 눈빛, 손끝이 떠올랐다. 그건 사랑이 아니었는데.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은 점점 더 선명해졌다. 잠시 후 수진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은지야, 다음 주 주말에 셋이 같이 식사하자. 심장이 멈췄다. 셋이? 그날 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화면만 꺼졌다 켜졌다. 내 마음은 그보다 더 어둡게 꺼져 있었다. 며칠 동안 연락을 끊었다. 그의 번호를 보지 않으려 폰을 뒤집어 놓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정적이 더 괴로웠다. 그의 이름을 보지 못하는 게 오히려 불안했다. 밤이면 그가 내 이름을 부르던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잊자. 이제 정말 끝내자. 스스로에게 수없이 말했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의 온기, 그 숨소리, 그 눈빛. 심장이 다시 요동쳤다. 결국 나는 다시 거실불을 켰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지쳐 있었다. 사랑이 아니었다고 해도 내 마음은 진심이었어. 그 말을 하고 나서도 눈물이 났다. 죄책감이 흘러내렸고 후회가 그 자리를 메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눈물 속에서 이상한 결심이 피어났다. 이제 끝내자. 그 사람과의 인연도, 이 죄도. 휴대폰을 들었다. 그의 이름 위에 손가락이 멈췄다. 삭제 버튼을 눌렀다.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도 해야 했다. 그게 나의 마지막 용서였다. 창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소리에 맞춰 초침이 움직였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우리가 넘은 건 사랑이 아니라 외로움이었어. 그 말을 남기고 불을 껐다. 하지만 침대맡 휴대폰 불빛은 꺼지지 않았다. 그의 이름 위에 내 손가락이 또 머물러 있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재훈 씨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은 조용했고 나의 하루도 조용했습니다. 마음 한켠이 허전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걸까?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매일 습관처럼 그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그 주말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지야, 잠깐 볼 수 있을까?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카페로 나가니 그녀는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눈밑이 어두웠어요. 은지야. 응? 혹시 재훈이가 너한테 연락 안 했지? 심장이 멈췄다. 아니. 왜? 수진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인간 또 사고 쳤어. 사고? 직장 그만두고 나서부터 계속 이상했어. 나한테 들이대고 거짓말하고 예전에 바람난 것도 이제 확실히 알았어. 언제? 2달 전쯤. 근데 이번엔 끝내려고. 그녀의 손이 커피잔을 3개 움켜쥐었다. 이번엔 절대 용서 안 해.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은지야, 혹시 너는 이상한 거 못 느꼈어? 그 한마디에 숨이 막혔습니다. 아니야 나는. 입이 마르기 시작했다. 말끝이 떨렸다. 수지는 나를 잠시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라도 모른 척 해줘서 고맙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눈물이 났습니다. 소파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이제 정말 끝이다. 그날 밤 나는 휴대폰에 긴 문자를 썼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변명은 하지 않을게. 그날 너희 남편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어. 너한테 상처 주고 배신했어. 너는 나 같은 친구 두면 안 돼. 정말 미안해. 보내기 버튼을 누르자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손끝이 시렸습니다. 모든 걸 잃은 기분이었어요. 이삿짐을 싸던 며칠 뒤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고마워. 이제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사실 나 너를 이용했어. 너무 힘들어서 누군가가 대신 미워지길 바랐어. 그래서 남편을 너랑 맞대게 놨던 거야. 미안해.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단지 허무했습니다. 그럼 그날의 시작도 끝도 모두 계획이었단 말이야? 하지만 이상하게도 분노는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사랑도 우정도 죄책감도 모두 사라진 듯 했어요. 며칠 뒤 아침 공기가 차가워진 날이었습니다. 이삿짐이 거의 다 나가던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은지 씨,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재훈 씨였습니다. 눈빛이 초췌했고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건 수진이가 당신한테 전해달래요. 봉투엔 이혼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그가 작게 웃었습니다. 수진이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전 그날 후회 안 합니다. 하지만 더는 다가가지 않겠어요.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요. 우리 여기까지예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한 걸음 다가와 말했다. 은지 씨, 그날의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는 돌아섰고 문이 닫혔습니다. 문틈 사이로 찬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봉투를 손에 쥔 채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새집 거실에 앉았습니다. 낡은 스탠드 조명 아래 수진이의 메시지를 다시 읽었어요. 고마워. 이제야 끝낼 수 있었어. 눈물이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지만 창밖 하늘은 이상하게도 맑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내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준 것처럼 나는 커피 한 잔을 내리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랑은 때로 끝이 나야 비로소 제자리로 돌아오는구나. 창문을 열자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서 마치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린 듯 했습니다. 은지 씨, 행복하세요. 그 말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마지막까지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잘 봤습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모두 무료입니다.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